여러분, 혹시 휴가철만 되면 어디로 가지? 라는 고민에 빠지시나요? SNS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려면 막막하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10곳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곳들입니다. 30분 후 여러분의 여행 버킷리스트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첫 번째, 제주도 우도, 시간이 멈춘 작은 낙원.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그 짧은 여정 끝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도 말 그대로 속아 누워있는 모양의 이 작은 섬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곳입니다. 우도의 백미는 단연 산호사 해변입니다. 하얀 산호가 부서져 만들어진 이 모래는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제주 본섬의 현무암 해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해녀들의 물질터였고 소규모 업이 주요 생계였습니다. 당시 우도 사람들은 제주 본섬보다도 더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도가 관광 명소로 알려진 건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죠. 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전거로 1시간,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도등대 근처에 가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해 만든 것이죠.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풀밭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우도에서 꼭 맛봐야 할 건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땅콩 농사를 시작했는데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땅콩의 고소함이 일반 땅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 도시의 복잡함이 모두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강원도 설악산, 한국의 알프스. 설악산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웅장한 산악 풍경을 자랑합니다. 높이 1708m의 대청봉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봉우리가 평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설악산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676년 의상대사가 이곳에 백담사를 창건한 것이 불교 문화의 시작이었죠. 설악이라는 이름도 눈이 쌓인 모습이 마치 하얀 학 같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눈이 남아있는 산 중 하나입니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설악산을 추천합니다. 특히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의 설악산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울산 바위에 걸린 눈꽃은 마치 거대한 백설공주의 성 같고 계곡마다 얼어붙은 폭포들은 자연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울산 바위는 설악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는 약 2억 5천만 년 전 마그마가 굳어져 형성된 것으로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풍경은 그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듭니다. 권금성으로 오르는 케이블카도 빼놓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1971년에 설치된 이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관광용 케이블카 중 하나입니다.
탑승하는 순간부터 발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설악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표범이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국 표범이 목격된 곳이 바로 설악산 일대였죠.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설악산의 깊은 계곡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북 전주 한옥마을, 조선 500년의 숨결. 전주는 조선 왕조의 뿌리가 시작된 도시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자 조선 왕실의 정신적 고향인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는 의외로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마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전주 중심가를 차지하자 조선인들이 한국인 거주 지역을 조성한 것이 현재 한옥마을의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문화적 저항의 산물인 셈입니다. 현재 약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는 이곳은 각각의 집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사고의 역할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한지 만드는 체험장에서 나는 종이 넘기는 소리, 전통 찻집에서 우려내는 차 향기가 어우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한국 전통 문화의 품격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 문화입니다. 전주 비빔밥은 조선시대 궁중 음식 문화가 민간에 전해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30여 가지 나물이 한 그릇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콩나물 국밥도 전주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 이 소박한 한 그릇에는 서민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한 귀에 들려오는 처마 끝 풍경 소리, 한지창호를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달빛,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와 지붕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까지. 현대인이 잃어버린 여유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경북 경주 불국사, 천년의 미소.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국사는 신라 문화의 정수가 집약된 곳입니다. 751년 김대성이 창건한 이 사찰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을 넘어 신라인들의 이상향을 현실에 구현한 걸작입니다. 불국사 이름 자체가 부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신라인들은 이곳에서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 대웅전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한 참배가 아니라 속세에서 불국토로 향하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국사의 쌍벽입니다. 석가탑은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다보탑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아름다움으로 대비를 이룹니다. 이 두 탑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합니다. 1966년 석가탑을 해체 복원할 때 발견된 무구정 광대다라니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신라인들의 뛰어난 문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불국사에는 특별한 돌계단들이 있습니다. 청운교, 백운교로 이어지는 33계단은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33단계를 상징하고, 연화교와 칠보교의 17계단은 보살의 17단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종교적 의미까지 건축에 담아낸 신라인들의 철학적 깊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불국사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찾으면 관광객들이 적어 진정한 사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서 탑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1300년 전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근처의 석굴암도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불국사가 현실에 구현된 불국토라면 석굴암은 더욱 신비로운 영험의 공간입니다. 본존 불상의 미소는 신라의 미소라 불리며 동양조각 예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5번째, 전남 보성 녹차밭, 초록빛 물결의 향연.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언덕, 바람이 불 때마다 차나무 잎들이 만들어내는 물결 같은 풍경. 보성 녹차밭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업 경관 중 하나입니다. 보성이 차의 고장이 된 건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1939년 일본인 기업가가 이곳에 대규모 차밭을 조성한 것이 시작이었죠. 보성의 기후와 토양이 차 재배에 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는 한국인들이 이를 이어받아 지금의 보성 차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다업에서 관리하는 차밭은 2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웬만한 농업단지보다도 큽니다. 차밭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연두색 새싹이, 여름에는 짙은 녹색이, 가을에는 차꽃의 하얀색이 녹차밭을 수놓습니다. 보성 녹차의 특별함은 단순히 맛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차나무들은 바닷바람과 산바람을 함께 맞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녹차와는 확연히 다른 깊은 향을 갖게 되죠. 특히 첫물차인 우전의 맛은 정말 별격입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보성 다향대축제는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차 따기 체험, 전통다도, 시연, 다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차밭이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워집니다. 보성 녹차밭에서 마시는 녹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 차 한 모금에는 보성의 땅과 바람, 농부들의 정성,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차 문화의 향기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차밭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녹차는 몸과 마음을 모두 정화시켜주는 듯합니다. 6번째, 충남 태안꽃지 해변, 서해 최고의 낙조 명소.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 꽃지 해변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바위로 불리는 두 개의 기암괴석이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태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바위들에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외구의 침입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로 나간 후 돌아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매일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위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도 바위가 되어 할머니 곁에 서게 되었다고 하죠. 꽃지 해변의 일몰은 정말 장관입니다. 저녁 7시경부터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늘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바위 사이로 지는 해는 마치 자연이 만든 액자 속 그림 같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매년 4월에서 5월에는 태안 세계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접 들여온 튤립 200만 송이가 해변 일대를 가득 메웁니다. 형형색색의 튤립과 푸른 바다, 그리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유럽의 어느 해안가를 옮겨놓은 듯합니다. 태안 반도는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의 해안선은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파도와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각한 자연의 작품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꽃지 해변의 바위들도
그런 자연의 조각품 중 하나입니다. 태안에서는 굴, 바지락, 새우 등 서해안 특산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태안굴은 서해의 깨끗한 바닷물에서 자란 덕분에 맛이 달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일몰을 감상한 후 따뜻한 굴국밥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는 여행은 정말 완벽합니다. 7번째, 서울 북촌 한옥마을, 도심 속 시간여행.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시간의 섬. 북촌 한옥마을은 600년 서울 역사의 축소판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북촌이라는 이름은 청계천과 종로의 북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이곳에 고위 관료들과 양반들이 살았습니다. 왕의 이웃이라 불릴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였죠. 지금의 북촌 한옥마을 모습은 1930년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양반 저택들이 작은 한옥들로 분할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옥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 형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특별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북촌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가회동 31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옥 지붕들의 풍경은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인사동 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전통 경관입니다. 북촌의 매력은 단순히 옛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옥 안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리들, 골목 어귀에 놓인 화분들, 대문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북촌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줍니다. 북촌에는 다양한 전통 공방과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한국가구박물관, 북촌문화센터, 전통공예 체험장 등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북촌을 걸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북촌을 제대로 둘러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한나절은 분명히 서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적인 도시 서울과 전통적인 조선 한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요. 8번째, 경남 통영 동피랑마을, 예술이 살린 달동네. 원래는 철거 예정이었던 달동네가 예술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곳, 동피랑마을입니다. 동쪽 벼랑이라는 뜻의 이 마을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벽화마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55년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이곳은 오랫동안 통영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습니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었죠. 2007년까지만 해도 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작된 벽화 프로젝트가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벽화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동피랑마을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지금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되었죠. 동피랑마을의 벽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각각의 그림에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벽화는 옛날 이 마을의 모습을, 어떤 벽화는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합니다. 벽화를 하나하나 보면서 골목을 오르다 보면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마을 꼭대기에 오르면 통영항과 한산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풍경이야말로 동피랑마을의 진짜 보물입니다. 바다 위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과 오가는 배들, 그리고 발 아래로 펼쳐진 통영 시내의 모습까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은 통영이 왜 바다의 도시라 불리는지 실감하게 해줍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삼도수 군통 제영이 있었던 곳이 바로 통영이거든요. 동피랑 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웠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역사와 예술, 그리고 현재의 삶이 모두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인 셈이죠. 9번째, 인천 강화도 마니산, 단군의 성지. 강화도의 상징인 마니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있는 곳으로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성지입니다. 높이 472m의 마니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서해에 크고 작은 섬들이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날에는 북한의 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예로부터 이곳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이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마니산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단군이 이 산에 올라 참성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참성단은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개천절이면 이곳에서 제천 행사가 열려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성단으로 오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단굴로와 918개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계단로가 있습니다. 계단로는 오르기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 다다르면 원형으로 쌓아 올린 돌재단인 참성단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서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니산 주변에는 다양한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삼랑성, 전등사, 보문사 등 마니산과 함께 강화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들을 함께 둘러보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전란을 겪으며 나라를 지켰던 강화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니산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행위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울산 대왕암 공원, 신라 왕비의 전설이 깃든 바위. 동해 바닷가에 우뚝 선 거대한 바위, 대왕암. 이곳은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죽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대왕암 공원은 울산의 대표적인 해안 경관으로 천년 송림과 웅장한 바위가 어우러진 비경을 자랑합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천년 송림은 울창한 소나무 숲길로 걷는 것만으로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푸른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때부터 대왕암의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파도에 씻기는 기암 괴석과 하얀 포말이 끝없이 이어져 감탄을 자아냅니다. 대왕암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다는 점입니다.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의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깃들어 사람들은 이 바위를 대왕암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들은 수백만 년 동안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조각품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대왕암과 육지를 잇는 철교를 건너 바위 위로 올라가면 끝없이 펼쳐진 동해의 망망대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새벽녘에 찾아가면 더욱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은 마치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줍니다. 대왕암의 전설처럼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곳의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켜켜이 쌓인 역사의 시간을 마음에 담아오는 과정입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익숙한 패턴을 흔들고 새로운 영감과 시각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제주도 우도의 순수한 자연, 설악산의 웅장한 봉우리,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정취, 그리고 경주 불국사의 천년 미소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길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시간이 멈춘 작은 낙원, 제주도 우도는 성산항에서 15분이라는 짧은 뱃길을 건너면 펼쳐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얀 산호가 부서져 만들어진 서빈백사 해변의 사각사각 소리는 복잡한 도시의 소음을 잊게 하고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땅콩 아이스크림의 고소함은 입안 가득 행복을 선물합니다. 1960년대 해녀들의 삶터였던 이곳은 고립된 섬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웅장한 한국의 알프스, 설악산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가을 단풍도 아름답지만 눈 덮인 겨울 설악산은 마치 거대한 백설공주의 성처럼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2억 5천만 년의 세월을 견뎌온 울산 바위와 1971년에 설치된 광금성 케이블카는 설악산이 품은 오랜 역사와 웅장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 서면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인간의 고민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조선 500년의 숨결, 전주 한옥마을은 문화적 저항의 산물로 태어난 특별한 공간입니다. 약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있는 이곳은 경기전에 모셔진 태조 이성계의 어진처럼 조선 왕실의 정신적 뿌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돌담길을 걷다 보면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전하는 서민들의 지혜와 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처마 끝 풍경 소리와 함께 잃어버린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천년의 미소, 경주 불국사는 신라인들의 이상향을 현실에 구현한 걸작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신라시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르는 여정은 불국토로 향하는 상징적인 길이며 본존불의 신비로운 미소를 품은 석굴암은 동양조각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초록빛 물결의 향연, 보석 녹차밭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차 문화가 한국인의 손으로 아름답게 꽃핀 곳입니다. 바닷바람과 산바람을 맞고 자란 보석 녹차는 깊고 특별한 향을 지니고 있으며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의 풍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작품입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함께 초록빛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해 최고의 낙조, 태안꽃지 해변은 할미 하라비 바위의 애틋한 전설과 함께 아름다운 일몰을 선사합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질 때 바위 사이로 붉게 물드는 하늘은 마치 자연이 만든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곳에서 맛보는 신선한 굴과 바지락은 바다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심 속 시간여행,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600년 서울의 역사를 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이 살았던 이곳은 이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되어 한복을 입고 거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과 전통 한옥의 조화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술이 살린 달동네, 통영 동피랑 마을은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마을이 예술가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벽화마을로 재탄생한 감동적인 공간입니다. 벽화 하나하나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꿈은 좁은 골목길을 거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마을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통영항과 한산도의 풍경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현재의 예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단군의 성지, 강화도 많이 사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있는 성지입니다. 918개의 돌계단을 오르며 서해의 섬들을 바라보는 경험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대왕항공원은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전설이 깃든 웅장한 바위입니다. 천년 송림을 지나 철교를 건너 대왕암에 오르면 파도가 빚어낸 기암괴석과 끝없이 펼쳐진 동해의 풍경이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새벽에 만나는 일출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처럼 벅찬 감동을 줍니다. 이 10곳은 단순히 예쁜 장소가 아니라 그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에 가야지라고 말하며 여행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루지 않는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혹시 그 페이지를 언제 채울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 여행 버킷리스트를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